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기무사 참모장인 김대열 지영관, 이 네 분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신데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명 중에서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은 하루도 안 살았어요. 징역 2년 중에. 명분이라도 말이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게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통합이 됩니까? 이런 못하러 재판합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알려줬는지 1월 31일, 2월 1일 하루 전 이틀 전에 네 명이 전부 다 상고 취하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특사로 비공직자 등 24명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4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기무사 참모장인 김대열 지영관, 이 네 분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럼 일반론으로서 비공직자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신데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냥 실무자에 불과합니까? 결국 권한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위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범죄 사실이 이렇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문화예술인 피해자가 1,898명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치 관여 행위 군형법 위반이고 군무원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 조사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했습니다. 김대열 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사찰했습니다. 제한군인회의에 정보를 줘서 집회 장소 선점하게 하고 맞불 집회 기획했습니다. 모두 다 징역 실형 2년씩 지금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비위행이면 그냥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명분이라도 말이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게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통합이 됩니까? 이게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한다는 건데요, 이분들을 풀어주면 어떤 국민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까? 잊었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데 누가 평화로워져요? 누가 화해한다는 거예요? 이분들만 좋은 거잖아요. 풀려난 사람들만 좋은 거잖아요. 비공직자하고 사면해주는 권력자 둘이 화합하는 거지, 둘이 통합하는 거지, 뭐 국민이 통합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되시면요, 이런 보도자를 만들지 마세요. 이거 법무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 사면권 제한에 관련된 해외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면권에 대해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제한해야 된다. 특히 비공직자 안 된다. 이런 지금 제도적인 개선 논의들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취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사례 중에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21대 국회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주십시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형기를요, 하루도 안 산 사람도 있어요. 이 4명 중에서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은 하루도 안 살았어요. 징역 2년 중에. 이런 못하러 재판합니까? 징역 실형 2년 선고하면 뭐예요? 하루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친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서 지금 실형 살고 있는데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받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가석방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취임하시면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셔서요. 인사청문회 전까지 의견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최은순 씨가요. 형기를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보통 시민들은요. 평생 살다가 한두 번 죄 지으면 형기 꽉꽉 채우고 나오는 게 보통 시민들의 삶이에요. 누구는 꽉꽉 채우고 누구는 절반 살고 이 말이 됩니까? 법무부에서 가석방 추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1절 지금 가석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장관님께서 장관님 업무잖아요. 그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겠다 말씀을 주시면 국민들께서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을 좀 볼게요. 지금 이번에 사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중간에 과정에서 이 사면 될 거라는 걸 알려줘서 이 사면 대상자에 특히 4명이 빨리 상고 취하고 확정돼서 사면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이름이 지금 약속 사면 논란이라고 붙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동아일보 2월 7일자 사면입니다. 취지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사면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을 해당자에게 누설해줬다. 기밀 누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시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면 절차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면심사위원회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면심사위원회가 2월 2일인데요. 이 4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알려줬는지 1월 31일, 2월 1일 하루 전 이틀 전에 4명이 전부 다 상고 취하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사면하는 것도 특혜인데 사면에 패스트트랙이 있는 거예요.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리 확정하는 거 알려줘서 확정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반박을 하기 견해를 묻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면 진상을 파악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 하겠습니다.